이게 빠른 시간 내에 알려지면 더 낫잖아요. 어떻게든 빨리 개입을 해서 도와줄 수가 있는데 제대로 쉽게 빨리 신고되게 하는 방법이 좀 없을까요? 지금도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는 있습니다. 지금 아동 관련하여서 일선에서 아동을 가장 잘 근거리에서 관찰할 수 있는 직종 25개 직군을 이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규정을 해놓고 예를 들어 뭐 의사라든지 뭐 응급 그다음에 이제 교사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아이를 근거리에서 보살피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하다못해 아이 돌보미도 이제 신고 의무자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신고 의무자가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해요. 그런데 또 이 신고를 하게 되면 어쨌든 본인들 입장에서는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왜 누가 신고했는지를 알게 되잖아요. 사실 뭐 아무리 보호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위해서 신고를 한다면 뭐 안 하면 과태료 처분할 테야가 아니라 성실히 신고를 했을 경우에도 어떤 보상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아동학대 신고라는 거는 사실 하나의 목숨을 구하는 일이기도 하고 인생을 바꾸는 일이기도 하거든요. 굉장히 사명감이 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동학대인가? 이래서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. 뭐 이 정도까지 아동학대일까?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. 현재는 사이버 교육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큰 실효성이 없어요. 그래서 이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라든지 신고 의무자 교육을 이제 대면으로 좀 구체적으로 현실성 있게 했으면 좋겠고 사실 신고 의무자로 이제 지정을 해놨지만 전 국민이 신고 의무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러자면 이제 아동학대에 대해서 좀 더 근접해서 좀 알 기회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저는. 우리가 아동학대 사연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신고를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좀 다르게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신고는 그 나쁜 의도의 악용 사례도 무궁무진하게 많고 네, 또 그렇죠. 남의 집 일이고 해서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. 근데 보통 이제 남의 집 가정사다 뭐 이런 문제도 있지만 보통 부부싸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치부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지금 이 아동과 관련해서는요, 그 가해자와 아동 이 둘 사이에 굉장히 내밀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변의 사회적인 개입과 관심이 없이는 근절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이걸 단순한 가정사로 생각을 하기보다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동 학대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갔을 때 조사 수사 착수 의무화를 정인이법 개정으로 새롭게 개정이 돼서 도입이 됐어요.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갔을 때 조사를 해야 되고 수사에 착수해야 된다. 이런 의무 규정이 들어갔지만 이것도 불완전한 것이 수사기관에서 봤을 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조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또 단서 조항을 달아놨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개선을 해서 무조건적인 조사와 수사 착수 의무화를 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요. 또 한 가지는 이제 형사재판에서, 그러니까 아동학대가 발생이 됐을 때 이제 형사재판에서 판단을 하게 될 텐데 이때 바로 그 판사가 친권 상실까지 선고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도 병행이 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아동학대가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이제 뭐 그 부모에게 징역 15년 이렇게 형을 처한다 하더라도 친권 상실이 되냐 마냐의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이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뭐 검찰이나 지자체장 내지는 그 이외 후견인들이 친권 상실을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. 그런데 그러한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경우는 학대의 수준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친권 상실까지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을 판사가 판단을 해서 형 선고와 함께 친권 상실을 함께 선고할 수 있는 이러한 방향도 좀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. 변호사님 말씀에 덧붙여서 이제 뭐 아동학대 예방 교육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요새 이제 독박 육아라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. 그리고 양육 스트레스가 어쨌든 아동 학대의 그 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.
예전처럼 대가족 제도 아래에서 저절로 습득을 하거나 가족 내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전승되어가는 그러한 부분을 이 지금 현대에서는 이 단절이 되어 있다고 해야 되죠. 그리고 예전에는 옆집에서 아이를 뭐 때리거나 하면 말리는 역할을 하는 동네 사람이 반드시 있었어요. 그런데 지금은 단절된 어떤 생활을 하다 보니 이런 아동 학대가 벌어졌을 때 쿠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. 그러다 보니 이 폐쇄된 공간에서 아이를 학대하다가 자기 감정이 점점 더 상승해서 학대가 더 잔혹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을 조금 예방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사례를 조금 차용할 필요도 있는데요. 일본 같은 경우는 아이가 출생하면 2개월 내에 그 양육 도우미를 파견을 한다 그래요. 근데 그거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다 한다고 합니다. 지금 우리나라는 전수조사를 뭐 어린이집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어린이로 한정을 하고 있잖아요. 그렇지만 거기는 모든 사람한테 그 양육 그 도우미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파견을 해서 뭐 전수조사가 아닌 그 양육자의 고충 그리고 산후조리의 고충 뭐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초보 부모들의 고충 뭐 이런 것까지 다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. 그러니까 사례 관리자를 둔다. 네네.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전수조사다 해서 뭐 1년에 한 번 딱 그 나이 또래의 아이들만 하겠다. 이게 큰 실효성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가장 좋은 거는 이 양육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은 정부에서 산후 도우미만 파견을 하거든요. 이 일정 기간 동안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지 않습니까? 그분들이야말로 그 육아 달인들, 육아 경험자들이기 때문에 좀 그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어떤 양육 도우미로 파견을 해서 고충도 들어주고 양육에 대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좀 이 아동 학대가 좀 줄어들지 않겠나라는 어떤 기대를 가져봅니다. 아동 학대는 발생을 했을 때 가해자를 엄벌하는 것보다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책무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동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적인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표님께서 이 모든 국민 내지는 이제 어른들을 잠재적 아동학대 범죄자로 보고 이거를 색출해내겠다 이런 시선이 아닌 건강한 양육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교육 그리고 그러한 공감과 공유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